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방송 오늘도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금요일 12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시장 망했습니다. 오늘 시장, 와, 제가 일주일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무너질 거에 대해서 조정을 준비해야 하고, 지금 어떤 종목이 좋다, 이 종목이 좋다, 이거 살 때가 아니고, 여러분들 있는 것부터 잘 지키고, 어떤 종목에 대해서도 잃지 않는 위주로 그동안 상승이 되지 않고 눌려 있었던 종목을 선정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이 계속 조정 중인데 어쨌든 오늘 시장 망했네요. 그렇습니다. 망했어요. 사실은 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급락을 했는데 우리 지수도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1% 넘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기대보다도 더 좋은 실적을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을 받고 있고요. 방금 전에 또 LG전자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사실 LG전자는 뭐 실적이 약간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발표 이후에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정반대로 삼성전자는 어니스 서프라이즈 했는데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어차피 아예 삼성전자가 그냥 실적을 안 내놓는 게 낫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실적은 되게 좋게 나오고 달러도 많이 벌어가지고 그만큼 되게 삼성전자가 자연스럽기도 하지만 네. 저는 제가 생각할 땐 삼성전자는 제가 그동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미 선반영이 차익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현재 84,600원에서 전고점이 96,800원이었거든요. 지금 여기보다 좀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저기서 지금 스키장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나 저는 지금 그런 고민이 되고 있어요. 안호선님이 보실 때는 지금 스키장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아직은 그래도 지금 보합권에서 좀 버텨주고 있는 것 같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거에 비하면은 그나마 뭐 큰 조정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계속 네.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네. 어느 정도 또 조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의 기술주들이 차익이 되고 있고 삼성의 근현대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다 끌어모았어요. 다 끌어모아서 저 자리를 만든 거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그리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삼성이 과거처럼 10만 전자 갈 거다, 11만 전자 갈 거다. 지금 증권사들도 지금 11만 전자까지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칫국 마시지 마시고요. 왜냐하면은 네. 금리 인하가 과거 제로 금리 때 삼성이 10만 전자를 돌파를 했지만은 지금은 금리 인하를 3번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절대 과거처럼 삼성 쪽으로 수요 쪽이 공급이 되느냐 그것보다는 저는 2차 전지 쪽이 더 많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는 아무리 금리 인하 내리는 시점이라고 해도 엔비디아도 조정이 있을 거라는 거죠. 아무리 엔비디아가 뭐 회사 가치성 발전이 좋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이미 흡수를 했고 다른 기술주들도 흡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도체는 좀 차익이 나와줘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네. 삼성전자가 그동안 수급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수급들이 많이 올라간 만큼 여기서 또 수급들이 분산이 돼야 나머지 코스닥 쪽이나 코스피 우량주 쪽으로 또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분산이 돼야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때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같이 가지 못하는 수급 쏠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좀 조정을 받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이 13일째 순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전문가님은 오늘 지금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고 다음 주까지는 삼성전자 주가가 좀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말씀해 드렸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미국 증시에서 정말 돌풍을 일으켰던 엔비디아도 지금 쉬어가고 있는 만큼 미국 증시에서도 요즘에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약간은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이 아저씨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분이 말이야. 카시카리 여는 총재라고 하는데 올해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금리 인하 합니다. 할 거면 어떡할 겁니까 아저씨? 어떡할 거예요 아저씨? 내가 볼 땐 아저씨 금리 인하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저씨? 근데 이분이 원래가 매파적인 그런 분이라고 해요. 원래 매파적인 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매판적인 부분이에요, 이분은. 원래 연준에서는 매판적인 부분이 연준 의원이 32명이 있습니다. 전국에 미국 은행 총재들도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연준 의원이 32명이고 그중에서 왕초가 파워 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쪽은 매파입니다. 매파. 이쪽은 매파예요. 네. 근데 사실 이 사람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이 사람은 은행 총재거든요. 은행 총재인데
은행 총재인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도 안 됐는데 네. 이게 자꾸 고금리가 유지가 돼야 얘네 쪽에서도 실적이 나오거든요. 은행 쪽에서도. 네. 그러니까 매파적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올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은 말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금리가 지금 바로 인하여 내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솔직히. 그렇죠? 지금 유가도 상승하고 있고 유가가 상승하면은 맞아요. 그만큼 공장에 기름이 많이 돌아간다는 건데 기름이 공장에서 기름이 많이 돌아간다고 하면 경제가 좋은 건데 굳이 경기 불안책으로서는 금리 인하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죠. 이분 입장에서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 발언의 한마디에 다운이 돼버렸고 나스닥은 미스닥이 돼버렸고 미스닥? 그리고 S&P 500은 S가 돼버렸고 다 빠졌어요. 점점 예. 다 빠졌습니다. 이거 다운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 요즘 밥을 못 먹어서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따라서 유가도 갑자기 상승이 됐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제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가 90달러까지 돌파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또 정치적으로서는 이제 또 100달러 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95달러 넘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또 미군 한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중동 분쟁, 이게 즉 지정학적 리스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죠. 과거에는 아나운서님 유가가 상승하면 되게 좋은 거였어요. 그만큼 그래요? 공장이 많이 돌아가고 이제 경제가 활성화돼 있다. 그렇지, 공장이 활성화가 되고 경제 수요하고 공급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경제가 좋았는데 지금은 금리 인하 부분에서 금리하고 인플레이션 부분에서 유가가 상승한다면 안 됩니다. 유가가 상승이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지금 채소 과일이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바나나도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그 사과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막 지리산 딸기 값도 많이 올라갔어요. 나 딸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복숭아도 먹고 싶은데 아직까지 복숭아 재배가 안 돼가지고 저는 황도를 먹습니다. 근데 황도를 사러 갔는데 황도도 너무 비싼 거예요. 그만큼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지금 뭐 경기는 좋고 물가는 앞으로도 오를 수 있는데 연준에서 굳이 지금 빨리 금리 인하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도 이상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사실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보면 석유, 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는 한국 앙코르유전이라고 하나요? 한국석유중앙에너비스, GS, S-오일과 SH에너지화학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전문가님이 방금 해주신 말씀은 국제유가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면 이런 관련주들도 앞으로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까요? 제가 말입니다. 여기서 되게 억울한 거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저와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흥구석유 돌다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어떻게 됐죠? 다음날 갑자기 상한가가 벌었어요. 진입을 못했는데. 진입 못했는데. 그리고 이게 흥구석유하고 한국석유하고 중앙에너비스가 이 유가 중에서 대장주를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현재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3일 만에 몇 프로 올라갔습니다. 30~40% 정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지금 여기서 90달러에서 95달러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거고 또 95달러가 넘었을 때는 이러다가 유가 또 100달러 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또 유가가 지금 더 상승하면 시장 지수가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시장 환경이 맨날 바뀌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유가가 상승하면 물건값도 상승이 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꺾일 수밖에 없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시장이 당연히 무너지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 보유 종목이 인삼짜리 1000년짜리하고 하더라도 2000년짜리하고 하더라도 산이 붙으면 인삼도 타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붙을 수밖에 없고 오는 시장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오는 시장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 만약에 90달러 선이 여기고 95달러 선까지는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뒤에 또 우려가 어떻게 유가를 끌어올릴지 모른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커져만 갈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전문가님이 말씀을 항상 하고 계세요. 지금 보면 이게 미국에 있는 한 어느 주택입니다.
지금 스폴세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팔고 있다는 거죠. 집을 팔고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제가 집이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집이 없어요. 여러분들 집이 없습니다. TMI 아닌가요? 어? TMI. TMI가 뭡니까? 너무 과한 정보. 아, 굳이 말해도 되지 않는 정보. 이런 집이 거. 없으니까 집이 없다고 하지. 그래요?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 그렇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문가님인데 그래도 집이 있으셔야죠. 집 없어요.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저 넥타이도 살 게 없어가지고 그 넥타이도 안 명절이잖아요. 넥타이도 하나도 안 사주고 말이야. 넥타이 같이 몇년 됐는데 말이야. 제가 이번 생일에 하나 챙겨드리겠습니다. 생이 지났어요. 그래요? 씨.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지금 현재 저는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제가 왜 집에 없다고 얘기했냐면은 한국에서 집을 살 바에는 미국에 가서 집을 사자.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한국 공부는 아직도 비싸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사실 금리가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당연히 중소형 쪽으로 대출 빌려준 은행들은 이 집한테 은행들 빌려준 은행들은 다 붕괴될 수밖에 없어. 그렇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은행이 3년 내에 만기되는 그 대출이 굉장히 부실이 심각해져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대출이 900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900조 나와요. 예전에 여러분들 2008년 레드가 동해 삼척바다에서 해양 경계를 썼을 때 2008년. 군인 시절. 그때 군인 시절 때 저희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때도 주식하셨거든요. 네. 어머님이 어머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안 그래도 해양 경계요 해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전화를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엄마 무슨 일이야? 하니까 야 아저씨 큰일 났다니 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야 네 적금 이렇게 해가지고 야 니먼 브라더스인가 뭔가 그거 터져 어머. 주가가 확 떨어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누구야? 리먼 브라더스가 누구야? 하니까 그 부동산 사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지금은 고금리 유지, 고금리가 그때는 양적 완화 이후에 고금리를 더 올리고 나서 은행이 파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맨날 아는 그 맞추지도 못하는 골드만삭스나 이런 기업들하고 비슷한 회사가 리먼 브라더스였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 리먼 브라더스가 네. 부동산 임대를 했던 은행입니다. 막 대출을 막 여기저기 막 다 빌려준 거야. 막 있는 돈 없는 돈 뭐 양말 속에 있는 돈까지 다 꺼내가지고 다 줬어. 다 줬는데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니까 망한 거죠. 사람들이 대출을 그렇죠. 못 갚았군요. 그렇죠. 그 부분이 예전에 증시는 항상 과거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대출 이 900조 원이라는 거에 과거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어느 정도 미증시가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전문가님 제가 알기로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2008년에 굉장히 국제 경제를 흔들었던 큰 사건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정말 그 정도의 큰 파장을 몰고 올 정도의 그런 위기가 올까요? 저는 위기는 오지는 않겠지만은 네. 그 위기에 대해서 미국 우려? 정부가 대책을 세우겠다. 네. 그 대책을 세우는 게 바로 금리 인하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는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시장이 지금 고금리가 5.50인데 5.50이 계속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은 미국 부동산은 경기 침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나 깜짝 놀랐잖아. 나 저번 주에 우리 아이 데리고 키즈 카페 가려고 송도를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천 송도는 되게 신도시고 되게 좋은 도시잖아요. 넓고 깨끗하고. 맑고 깨끗하고. 근데 먹을 때는 솔직히 없더라고요. 근데 1층 네. 근데 1층 쪽으로 다 보면은 다 임대야. 그래요. 네, 다 대기업만 있을 뿐이지 다 임대입니다. 임대. 다 임대요. 네.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수밖에 굉장히 없죠. 침체돼 있다. 침체될 수밖에 없죠. 그만큼 사람들이 주머니 속에서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돈을 안 쓴다는 거 하는 거면은 지금 돈을 안 쓴다고 하면은 이게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사람들은 돈은 안 쓰게 되고 당연히 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도 코로나 사태 때 워낙 각국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면서 지금은 금리를 계속 올려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잡고 있는데 과거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마찬가지로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풀었던 돈들을 회수하면서 금리를 굉장히 급격하게 올렸다가 은행들이 또 대출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사들을 한번 찾아보셔도 미국에서 부동산 관련한 부실 우려가 굉장히 크다라는 기사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금리 인하 뭐 올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매파적인
준 의원의 발언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라도 이런 부분이 금리 인하 올해 2번, 3번은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 내려도 금리가 높은 수준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금리 인하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오늘 밤에는 미국에서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되는데 고용 지표가 둔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 고용지표 둔화가 나와도 상회가 나와도 미국 시장에서는 어차피 기술주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차익이 나온다고 하면은 소용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차피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연준 위원이 금리 인하를 안 할 수가 있다.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요 우려감을 주면서 시장이 꺾였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이번 연도에 금리 인하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이걸 알고 있고요. 네. 고용지표 둔화가 나오든 상회가 나오든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빠진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동안 미국 기술주들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빠져서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맨날 이것 때문에 빠지면은 기술주들이 빠지면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빠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간단히 생각해 보면은 네. 기술주들이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만큼 많이 빠졌던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상회가 나왔어도 엔비디아는 7% 이상 상승했었고 맞아요. 아머홀딩스도 옛날에 4% 정도 상승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동향 보고서 부분은 지금은 그렇게 크게는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있습니다. 부분 오늘 밤에 발표되는데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죠. 시장이 빠진다고 해도 이 그렇죠. 보고서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그렇죠.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LG전자가 방금 전에 매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번 실적이 뭐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LG가 정말 선방한 거예요. 정말 LG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니다. 이 LG가 반도체는 그렇게 강한 기업들은 반도체가 버티는데 진짜 가전제품을 이렇게 매출액을 올렸다는 건 정말 저는 되게 LG전자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있습니다. 가전 분야에서 굉장히 잘하잖아요. 세탁기. 안원선님, 에어컨. 나중에 말입니다. 네. 결혼하실 때요. 네. LG 거 쓰세요. LG 거 정말 좋아요. 저희 집에 있는 거는 다 LG예요. 저희 집도 다 LG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저희 집에 있는 아기 세탁기만 삼성 거예요. 아기 세탁기가 뭐죠? 아직 아기는 안 남아서 모르는구나. 네. 아기 빨래. 아기 전용 세탁기가 아니, 있나요? 아기 전용 세탁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네. LG전자가 아기 세탁기를 만든다고 하면 영업이익이 더 증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어. 이게 우리 삼성 거밖에 없어요. 그래요. 아기 전용 세탁기는. 근데 아기가 별로 없잖아요. 네? 아기가 별로 없잖아요. 한 명 있잖아요. 그 앞으로 한 명 더 날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아기가 우리나라에. 정관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정부에서 이번에 많이 지원해 준답니다. 부부 사이 되게 좋아지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LG가 어느 정도 5년 연속 1분기에 영업이익이 1조 상회를 했다고 한 거는 그만큼 가전은 무조건 LG 하는 거죠. 저 역시 생각이 변함은 없습니다. LG가 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LG 주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래도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 네. 그나마 이렇게 주가가 가장 올라주고 있는 게 우리 LG전자고 지금 현재 2.76% 상승 중입니다. 정말 저 정도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LG는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은 네. 이게 기업들이 이제는 더 많이 치고 올라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지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유지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냐 이건데 여기에 따라서 LG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3,329억 원이 나왔다는 거는 아무리 작년에 비해서 12% 감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경기가 안 좋을 때만큼보다는 그래도 많이 나왔다는 거죠. 예상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요.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갖고 가셔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심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올해 연말쯤에는 미국에서 대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기싸움을 더더욱 이제 심하게 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피해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고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는 대표적으로 히토류 관련주 그리고 비슷한 뭐 원자재인 흑연이나 갈륨 관련주가 수혜주가 될 수 있겠고요. 피해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관련 우리가 또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여러 산업 분야죠. 그리고 엔터 관련주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님 한번 짚어주실까요? 저는 솔직히요.
지금 아무리 한국하고 중국하고 뭐 우호 개업, 뭐 요즘 최근에 팬더 푸바오인가? 푸바오가 어제 갔어요. 푸바오 어제 갔더라고요. 중국으로 갔어요. 푸바오 진짜 귀엽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 귀엽더라고요. 보니까 잘 살았으면 최근에, 좋겠어요. 잘 살 겁니다 아마 푸바오는. 한중 그 관계 개선 속에서 그동안 중국인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화장품하고 미용기기하고 엔터주들이 어우.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네. 엔터주는 아이돌, 저 같은 아이돌이 있고요. 주식계 아이돌인 것처럼. 어. 왜 표정이 왜 그래요? 이렇게 돼 있고 네. 그다음에 미용기기는 네. 이쁜 뷰티, 뷰티잖아요. 뷰티. 우리 저기 어머님도 우리 어머님들도 뷰티 되게 좋아하더라. 관심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우리 그 시청자분들하고 통하면은요. 이 저기 제시스 메디카 제품이 좋대요. 그래요? 어. 근데 이거 다 병원에서 쓰는 거잖아요. 병원에서 좋은 건데 그만큼 나이가 있으신가 병원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 눈치를 아, 못해.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요즘에는 집에서도 어. 이 미용기기를 쓰잖아요. 어. APR이라는 APR도 좋고요. 제품이 굉장히 어. 좋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제품들 다 좋기는 한데 이 비율도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오늘은 파마 리서치가 또 흐름이 좋은데요. 파마 리서치가 되게 좋고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주가는 원택이 대장주였다는 거지. 그러네요. 이 원택이라는 거 되게 헷갈려. 원택, 윈택, 원전 엄청 많아 이 종목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청자 중에서 윈택이 있었는데 난 네. 원택이 상가 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종목 같이 하셨네 하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마이너스 40%인데요. 그 윈택 아니에요? 원택 아니에요? 윈택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끊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헷갈려요. 굉장히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근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무역 분쟁이 시작이 되면은 한국은 어디 편 들 것 같습니까? 사실 어느 편을 들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되게 예매합니다. 미국 팀에 두면은 일단 바이든한테 맞춰주기는 하겠지만은 바이든은 한국 이것 봐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네. 끊임없이 괴롭힐 수도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내 편 할 거야, 내 편 안 할 거야. 내 아니오만 해. 이런 상황이기 너무 때문에 무서운데요? 여기에 따라서 보복성의 우려에 엔터주하고 미용기기하고 화장품이 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과거에도 뭐 한한령이다, 뭐 사드 보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뭐 엔터주라든지 손해를 봤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걸로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하한영어 올라간 만큼 또 하한영어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또 주식시장은 또 하한영 그거 뭐 미중 분쟁 때문에 떨어지는 건데 그만큼 올라갔으니까 또 차익이 나오는 거다. 또 이거 뭐 맨날 똑같은 레퍼토리 나올 거야 아마. 그러면 뭐 진실은 뭐죠? 진실은 나이스. 보지 알았어. 말라. 중요한 건 보지 말라. 근데 뭐 화장품 미용기기 관련주 최근에 흐름 굉장히 좋은데 뭐 좀 단기적으로라도 한번 우리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X를 친 줄 아십니까? 왜죠?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앞으로 시장이 더 안 좋아질 거고 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네. 이미 많이 올라가서 문제입니다. 이미 많이 올라가서 많이 올랐어요? 네, 이미 삼성전자도 어니서프나 이제 뭐 천조 났는데 이 중소형주들이 뭐 영업이익이 50억, 40억, 100억 냈다고 해도 나오겠습니까? 그동안 상승한 거에 대해서 차익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약간 좀 저는 좀 우려스럽기도 해요. 잘 나왔어도 주가는 하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 어제 오늘 또 화장품 관련해서 역대 수출 기록 뭐 최고치를 썼다 이런 기사도 나오긴 했지만 아무리 돈을 잘 벌어봐도 우리 시장에서 좀 이렇게 수급을 빨아들이고 주가가 올라가 줄 수 있는 것들은 뭐 기술주 위주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주로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전문가님 요즘에 또 꽂혀 있는 게 이 중국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이잖아요. 피델릭스 오늘은 또 보고 계신가요? 자, 일단 한번 피데이스 지금 호가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피데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차트 한번 볼게요. 자, 피데이스 지금 몇 프로죠? 0.9%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0.9%야. 0.99나 뭐 1%는 이제 똑같죠. 근데 사실 오늘 솔직히 피데이스가 거래량이 없습니다. 저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 뭐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만 갖고 있는 것 같아. 그 거래량이 없는 하락을 어떻게 해석하면 저는 되죠? 일본 이렇게도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어제 제가 방송했던 거 여러분들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네. 일단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시장 환경입니다. 시장 환경이고요. 그리고 이 시장 환경에 따라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여기서 반도체 분쟁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이번 주였나? 이번 주에 미래 산업으로도 저희가 수익을 이번 창출을 주였죠. 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피델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의 SMIC, 네. 그다음에 화웨이 관련주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화웨이요? 네, 화웨이는 들어가 저도 있습니다. 잘 압니다. 왜냐면은 화웨이 같은 경우는 미국이 제재를 하잖아요. 미국이 제재를 하면은 피델리스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중국은 화웨이로 밀고 나가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회사는 화웨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델리스는 SMIC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 회사입니다. 반도체 굴기 회사인데 어떻게 보면 한국에 삼성이 있다고 하면 중국에는 SMIC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SMIC의 플래시 메모리 부분에서 전략적 제휴 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피델리스입니다. 네. 그리고 피델리스의 최대 주주가 어디다? 중국 기업이네요. 네, 중국 반도체 업체인 동신 반도체 주식 유황공사. 딱 봐도 공산당 이름이네요.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동신 반도체 주식 유황공사. 그렇군요. 누가 보면 연금 회사인 줄 알겠어요. 어쨌든 주식 유황공사로 되어 있는데 네. 이 피델리스가 매출 비중도 크고 그다음에 이 피델리스가 향후 더 올라갈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이유도 충분히 제가 잠시 후 말씀드릴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항상 여러분하고 제 방송을 볼 때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네. 늘 맨날 똑같이 올라가는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제가 자신 있게 낸 종목으로 그 종목을 여러분들하고 반송하면서 이제까지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실패돼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피델리스 샀어요? 안 샀어요? 피델릭스요. 저 전문가님 이제 말씀 듣고 저도 공략 중이죠. 연 떨어지니까 사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뭐 떨어져봤자 뭐 지금 뭐 떨어져도 우리 지금 아주 조금 더 매수가 불가능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도 좀 있는데 피델릭스, 서플러스 글로벌도 있고요. SNS텍, 어부부 반도체도 지금 이번 주에 약간 반등이 나와졌고요. 제주 반도체 전문가님이 뭐 최근에 굉장히 좋아하셨다가 또 지금 피델릭스로 갈아타신 것 같아요. 제주 반도체 정말 이건 아픈 새끼 손가락입니다. 내가 2주 동안 방송했는데. 아픈 새끼 손가락. 2주 동안 방송했었는데, 네.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돌다리 두들기다가 한 40% 놓쳤죠, 제주 반도체는. 40% 급등 나왔는데. 그래서 어제 저는 곰곰이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이것도 돌다리 두들기다 놓치는 거 아닌가. 근데 돌다리 두들기더라도 놓치더라도 더 지켜보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네. 뭔가 느낌이 와요. 느낌이 그리고, 와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는 반도체가 차익이 될 것이다.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차익이 되면은 반도체가 떨어져야 할 명분이 필요한데 그 명분이 더 이상 금리 인하가 기대감이 꺾였다. 이 부분으로 빠지는 것보다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반도체주들이 빠지면 그 반사 수익은 어디일까 생각을 해봤죠.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피델리스하고요. 피델리스하고 미래산업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 좋아요. 그다음에 서플러스 글로벌, 그다음에 제주 반도체 이렇게 5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차트를 통해서 미래산업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미래산업 볼까요? 미래산업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저희가 이미 미래산업으로 이번 주에 수익 자,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진짜 목표가 잘 맞춘 것 같아요. 난 진짜 요즘 진짜 몸에 기운이 오나 봐요. 목표가 완전히 맞췄어요 그때. 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제 그때 매수 못하신 분들도 제가 그때 그냥 중간에 정리를 시켜야 해가지고 했는데 그 중간에 또 정리를 못하신 분이 있단 말이야. 중간에 못하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미래산업 같은 경우는 중국의 YMTC 관련주기도 합니다. 네. YMTC가 뭐 하는 데냐면요. 파운드니의 중국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YMTC 쪽은 파운드 쪽으로 중국도 전 세계 2위가 삼성이고 1위가 TSMC인데 대만이 그것도 경쟁 구도예요. 정치적 외교. 그렇기 때문에 TSMC가 대만의 1위면은 이 중국도 YMTC를 키울 수밖에 없고 반도체 굴기 쪽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YMTC하고 미래산업 같은 경우가 내가 하는 것만 지우기로 해놓네. 응? 이거 딱 보면 아시겠지만 YMTC의 매출 비중을 거의 대부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미래산업은 리튬주하고도 복합 테마예요. 그래요? 2차 전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리튬 소재 관련주도 미래산업은 중국 반도체 관련주기도 하고요. 정말 저는 이 리튬 관련주가 그 급등이 나오다가 잠깐 쉬다가 또 조용히 또 상승하다가 반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에코앤드림이랑
EN 플러스라는 리튬 관련주가 조금 상승이 나왔거든요. 소리 소문 없이 조금씩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리튬 관련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 미래산업이라는 종목에 더더욱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리튬 소재도 과거에 상승한 이력이 있거든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저 미래산업이 이제 스키장 개장 준비하고 있나? 스키장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저기서 이제 우선형으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시청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면 야 이 자식아 그러면 그렇게 좋으면은 넌 왜 안 들어가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나는 이미 상승한 건 2번 안 들어가거든요. 상승한 건 2번 안 들어가요. 대신 나는 비테릭스로 들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중국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우리 전문가님이 또 자료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왜 이런 중국 반도체 관련주를 봐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지금 노란톡으로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아직도 방법을 설명을 한 번도 안 그럼 드렸어요. 뭐 설명합니까? 많이 들어와봤자 소용없습니다. 너무 많아요 인원이. 한 번만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생방송 시간이 20분도 남지 않았는데 생방송 끝나면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에 카메라 켜시고요. 카메라 화면을 우측 하단에 QR코드 쪽으로 가까이 비추시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영어로 된 주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 딱 클릭만 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는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보다 더 심화된 많은 정보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루 3번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지금 최근 한 달 동안에만 수익 봤던 종목이 제주은행과 미래산업 그리고 리튬포어스라는 종목들로 하이드로 여러분들께 리튬도 있어요. 하이드로 리튬도 지금 한 달 동안 여러분들께 수익을 총 도합해서 한 40% 정도 창출을 해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방송에서는 매수가 매도가를 잡아드릴 수 없어서 노란톡방 안에서만 가격 전략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수가, 목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는 노란톡방 문 지금 19분 동안 18분 뒤에 잠기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럼요. 저는 절대 단타 안 합니다. 단타 안 하고요. 바이오주 안 하고요. 암호화폐 안 하고요. 정치 테마주도 안 합니다. 그러면 뭐 연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기술주밖에 안 들어간다는 점 참고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과거에는 LNF라든지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수익 그렇죠. 안겨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술주 위주로 저희가 여러분들께 좀 단기 수익 관점에서 종목 공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 원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방송 시간 17분 정도 남았는데 전문가님 자료 가지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하시고 1분만 기다려주세요. 입후 준비해야겠구만.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문가님이 또 이 중국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으시다고 해서 자, 리모컨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퀵마우스 시작합니다. 퀵마우스. 자, 여러분들 이 화면을 다 전체적인 화면을 보여드리고 여기서 제가 중간중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반도체 장비 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동안 레드님은 왜 2차 전지만 해요? 아니 왜 레드님은 왜 반도체는 안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번 반도체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엔 반도체 장비 관련주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의해서 중국 반도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레드님은 왜 미국의 엔비디아나 뭐 아마존
정리나 뭐 이런 건 안 하세요. 그동안 많이 해왔거든요. 본인들이 안 봐서 그런 거지. 그동안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일단 중국 국산화하는 속도입니다. 중국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지금 아버님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방송을 보실 때는 반도체는 그래도 미국이 최고고 한국이 최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주가는 항상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먹고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최근에 계속 반도체 쪽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요? 이 투자를 왜 할 수밖에 없고 이 수혜주가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먼저 그 종목을 오픈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종목은 피델리스입니다. 피델릭스. 그렇기 때문에 피델리스를 중국이 투자한다는 게 아니고요. 중국 자체 내에서 반도체를 투자하면은 피델리스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뿅. 자, 일단 이 장면은 좀 화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미주 분쟁 반도체 관련주로 저는 갖고 왔습니다. YMTC 메모리 업체 쪽으로 국산화에 성공한 상황이고요. 중국이요. 오. 그래서 화웨이에서 5mm 나노 공정을 만든 거죠. 5mm? 그리고 SMIC 반도체 웨이퍼 쪽으로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한국하고 거의 맞먹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YMTC 관련주는 미래산업이고요. 미래산업이 대장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SMIC 반도체 웨이퍼 투자 관련주는 대장주가 피델리스입니다. 피델리스고 이 두 가지의 또 복합적으로 테마가 되는 거는 제주 반도체고요. 그리고 부대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SMIC에는 서플러스 글로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옆에 보시면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한국이 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동안 미국하고 중국이 반도체 분쟁을 하면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반사 이익이 되고 어제였죠. 어제 대만이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대만 최고의 수혜주가 삼성전자였어요. 왜? 대만의 TSMC가 네. 어느 정도 공급이 안 될 수가 있다는 하에 세계 2위의 파운드리 업체인 삼성전자가 그 반사 이익을 받았죠. 그래서 네. 어제 삼성전자가 상승으로 마감은 못했지만은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린 거는 우리 아나운서님이 옆에서 써주신 것처럼 YMTC는 미엔산업, 그다음에 SMIC는 피델리스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종목이 어떤 시나리오일 때 상승하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 지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장면을 지금부터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뿅. 자, 일단 SMIC부터 봅시다. 한국에는 삼성이 있다고 하면 중국에는 SMIC가 있습니다. 중국의 SMIC가 삼성. 있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중국은 반도체 쪽으로 대대적인 투자를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 야, 이 자식아, 원래 반도체는 맨날 투자했어서 중국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저도 그건 알거든요. 근데 미국이 자꾸 제재를 한다는 거야. 미국이 자꾸 제재를 하면은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중에서도 반도체 일부가 파생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드럽고 치사해서 말이야. 드럽고 치사해서 근데 미국하고 진짜 미국한테 이렇게 왕따 당할 바에는 시설 격차도 벌리고 투자도 계속하고 우리 중국만의 반도체 국산화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이미 미국이 계속 더 제재할 걸 알기 때문에 중국은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YMTC하고 SMIC입니다. 그리고 이 SMIC에서 화웨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중국도 AI 시장에서 굉장히 또 선두를 차지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AI를 꾸준히 개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아주 고도화된 첨단 반도체인데 만약에 미국의 뭐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으로부터 반도체를 제공을 받지 못한다면 뭐 중국은 우리만 손해볼 수 없다라고 해서 열심히 반도체 기술을 개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MIC나 YMTC가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이고 SMIC가 바로 중국의 삼성이라고 한다면 YMTC가 중국의 SK 하이닉스와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전문가님이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면 SMIC는 또 화웨이 측으로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 중에서도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기업들인지 계속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알아볼까요? 알아봐야죠.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뿅. 자, 피델리스입니다.
피델릭스. 제가 미래산업도 보고는 있지만 저는 한 번 수익 났던 종목은 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합적인 테마로는 SMIC하고 YMTC로 연관되어 있는 거. 만약에 YMTC로 미래산업이 대장주로 만약에 20% 올라간다고 하면 그 부대장 종목인 피데리스도 같이 상승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분쟁 관련주는 피데리스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옆에 보시면 미중 반도체 패권이 전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의 70억 달러 반도체를 구사원 장비에다 매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장비 관련주는 매출 비중이 나올 수밖에 없죠. 피데리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데리스는 SMRC와 플래시 메모리 전략적 제휴 관계 갖고 있고요. 우리가 빠르게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뿅!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델리스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또 몇 프로죠? 0.7%. 아까는 0.99였는데 이 친구 0.7이네요. 그래도 우리는 매수가 부근이에요. 그 목소리. 지금 뭐죠? 시청자분들 네. 야 이 자식아 시장 어려워 죽겠는데 약올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네. 그러니까 누가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방송할 때 나하고 같이 시작했어야지. 안 그래요? 이제 와서 내가 이렇게 웃고 떠들고 얘기해도 만약에 불쾌한다고 하면 내 방송 안 봐도 됩니다. 왜냐면 나는 이제까지 이 방송을 보시고 끝까지 저하고 같이 오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데리스 같은 경우는 끝까지 제가 갖고 갈 거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한 번의 시나리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도 반도체 MDS 테크 살까? 암호화폐 올라가니까 오. 우리 기술 투자 살까? HAB 많이 떨어졌으니까 HAB 살까? 너 삼성전자 파란 색깔이다. 파란 색깔인데 빨리 사야지. 10만 전자 간다는데. 삼성전자가 테슬라 또 170달러 넘고 있네. 테슬라 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피데리스가 이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쪽 업계에 있는 그 섹터들이 이길 것 같습니까? 물론 그쪽 섹터들이 더 모멘텀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은 시장 항상 떨어질 때 명분을 잡고 떨어지고 그동안 상승한 거에 대해서 계속 차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피데리스가 최고의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제가 10% 20%못 먹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이런 종목을 선정했다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급등하는 종목들, 바이오 관련주, 암호화폐 관련주 이런 종목들을 리스크를 감수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와 함께 안정적인 기술주 위주의 안전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정한 종목이 왜 이렇게 놀라시죠, 전문가님? 또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많이 그래요. 예. 피델릭스라는 종목. 좀 천천히 할게요. 네. 피델릭스라는 종목을 공략을 해드릴 건데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와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자막 참고하셔서 저희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모든 정보를 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미래산업이라는 종목으로 이번 주 화요일에 매수하고 화요일에 매도를 해서 하루 만에 7% 수익을 봤거든요. 이제 또 다음 타자가 피델릭스다. 사실은 저는 피델릭스가 피델리스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델리스가 보고 있고요. 미래산업 같은 경우는 또 두 번째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솔직히 피델리스 쪽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피델리스가 더 안전하거든요. 왜? 시장이 떨어질 때 피델리스는 거래량이 없으니까 안 떨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거래량이 없어도 안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저 정도거든요. 지금 시장이 무너지고 있어. 제가 되게 얄밉죠. 네. 시청자분들 저희 처음 보는 시청자분들 되게 얄밉죠.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저희 노안톡방에 있는 분들 위해서 저는 방송하는 건데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할 식구로서 이렇게 하실 분들은 도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고요. 네. 웬만하면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어떤 뭐 할 말이 많다면서요? 할 말 많아요. 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제가 피데리스 같은 경우는 일단 노안톡방에서 다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진심 어린 조언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여러분들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시장 좋아질 것 같아요? 저는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제 방송을 끝까지 계속 여러 번 신청하신 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이 주식시장을 보면서 코스피가 함부로 3,000원 간다. 삼성전자가 함부로 10만 전자 갈 수 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함부로 50만 원까지 갈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얘기도 안 했던 사람이고요. 왜냐면 제가 뭔데 뭐하러 그 삼성 주가가 10만까지 갈 수 있다. 코스피 지수가 3천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코스피 3천으로 가는 것도 의문이기도 하고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로 가는 것도 의문이기도 합니다. 뭐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하지만은 제 손실값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생각을 시청자들한테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죠? 왜냐하면은 2년 전에 그 주가만 기억하고 있거든 시청자들은. 2년 전에 10만 전자 코앞까지 갔던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 3천까지 간 거. 그것만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있거든. 근데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그때는 금리가 0.25였어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할까요? 자, 여러분들 미국 지금 기준금리가 5.50입니다. 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네. 할게요. 자, 미국 기준금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5.50인데 지금 이 5.50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만약에 3번을 내린다. 금리 인하를 한번 3번을 내린다고 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빅스텝 지금 연준에서 빅스텝이든 자이언트 스텝이든 어떤 걸로 내린다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말장난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빅스텝 0.05로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여기서 제일 높은 거는 우트라 스텝이거든요. 우트라 스텝인데 우트라 스텝이 1% 정도인데 우트라 스텝으로 3번을 내지 않는 이상 힘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5.50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를 1%씩 우트라 스텝으로 내린다고 가정을 할 때는 2.50이에요. 근데 미국 기준금리가 2.50인데도 시장에 돈이 들어올까? 아니요. 그것도 고금리예요. 5.50에서 3번 내어도 과거 3년 전에 제로금리 0.25가 안 되는 이상 2.50은 고금리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준금리도 지금 현재 3.50입니다. 그럼 3.50에서 만약에 미국이 비스텝 하면 우리 한국은 뭐 하겠습니까? 베이비 스텝 0.03을 내야겠죠. 0.03 내면 저기서 3.50에서 3번 나누면 얼마입니까, 아나운서님? 3% 밑에도 안 돼요. 그래도 높아요. 그래도 높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금리 인하 시 코스피 3천 간다.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 아,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10만 간 거는 솔직히 말해서 과거 영업이익이 더 많이 나왔어도 주가가 찰끔처럼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우리 잭슨 황님, 젠슨 황. 하나님, 석가모님, 부처님, 우리 잭슨 황님이 젠슨 황. 젠슨 황. 이 젠슨 황이 말 한마디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솔직히 올라간 거거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10만 전자 가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간 것뿐이지. 그리고 금리 인하가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그 옛날 거 기억나십니까? 지금 보신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나는 2년 전, 3년 전에 주식해가지고 잘 몰라요. 이렇게 포장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모으면 말씀드릴게요. 3년 전, 4년 전에 한국 기준금리가 지금 3.50이잖아요. 그때 한국 기준금리가 2.50일 때 그때 코스피 지수 2,600도 안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로금리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시장에 돈을 풀면은 그때 경기가 떨어질까봐 제로금리로 했던 거고 그때 여러분들 그 기억만 있는 거야. 그 기억만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가 되면 더 시장 좋아지겠대. 삼성전자 더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지.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예측은 뭐냐면은 금리 인하를 내잖아요. 그럼 금리 인하는 천천히 늦게 내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게 뭐냐면은 언론도 모르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내릴 때 베이비 스텝으로 내느냐 아니면 빅 스텝으로 내느냐 아니면 베이비 스텝으로 내느냐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으로 내느냐 아무도 모르잖아.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왜 함부로 지수가 3천 간다고 왜 함부로 그렇게 보장을 합니까? 나는 그거는 지금 아니하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지수가 어디까지 어쩌고 저쩌고 가는 거, 막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본인들 개별 종목들이나 더 챙기십시오. 아니 본인들 종목도 못 챙기면서 지수가 3천 간다, 삼성전자 10만 간다. 이것만 헛된 들뜬 꿈을 가지고 희망회로를 만드시면 안 되죠. 그러고 나서 그때 가가지고 금리 인하 대출 왔는데 왜 내 주가가 떨어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그 엔사이트 그 종목 토요만 가가지고 또 이런 걸 보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확정될 시 제가 볼 때는 많이 상승해봐도 3번, 4번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 지금 한국 기준금리가 3.50인데도 예전에 2.50일 때 코스피 지수는 2,600도 안 되고 2,400도 안 됐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도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고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에 관련해서 중국 반도체 수혜주를 오늘 공략을 해드릴 거고요. 자세한 매수가, 매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화면 사라지고 나서도 QR코드 띄워드릴 건데요. 스마트폰에 카메라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노란 톡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와 또 함께 기분 좋은 수익으로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